타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론 담당하고 있는 이찬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3주차 강의의 내용은 파트 3 인적자원개발 제15장 전문직의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332쪽입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귀중한 활동, 아마 전문가들의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으로 성숙해진 전문인들의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생활건강 전문기업으로서의 재능을 살린 또 다른 기부도 있는데요. 파워 오브 파이브 캠페인이 그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기아와 영양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6개월 이상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15가지 필수 비타민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특별 제작해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아 단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We know that by the end of 2019, we want to bring Nutrilite Little Bits to help 500,000 children around the world in at least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rough skills-based volunteerism and pro bono work, it's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develop skills and to build your confidence so that we can do our jobs and live our lives even better into the future. 기업들 입장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기부하는 프로보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회적 기부이기도 하지만 업무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죠. Or that it's the best experience that they've had at IBM. It's the best leadership development experience that they've had at IBM. 이 컴퓨터 전문 업체는 각 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파견해 컨설팅, 데이터 분석, 컴퓨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직원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참가자 중 95%는 팀워크가, 83%는 리더십이 강화됐다고 답했습니다. Our people and our technology is the best resource that we have. And with this program, we're combining both. And we're giving our people their hearts, their minds, their energy, and they're drawing upon the technology that we have. That is so much more valuable than if we were to just hand over a check. 이런 이유로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템루 재단. 미국의 프로보노 운동을 주도하고 있죠. 재능을 기부하려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이어주고 프로보노 활동을 시스템화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가능케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여러 기업들과 1,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해왔죠. So in a study that was done a few years ago, management said that 89% of managers reported an increase in leadership skills among employees who did pro bono service. And so when employees come and do a project, whether it's a one-day project or a project over a course of several weeks or several months, they're building new ways of using their existing skills. So they're interacting with other employees, maybe they haven't interacted with before. They're doing what we call stretching their skills. So maybe they're thinking about the way that they're using their skills in a new and unique way, and they're thinking about problem solving in a way that they're doing outside of their everyday work. 우리나라에는 아직 템룩과 같은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도 기업들 스스로 기업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보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직의 자원봉사란 왜 전문직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변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에 근간해서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의의와 기대 효과, 그리고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주요 원리와 그리고 그 특성에 관해서 살펴보며 무엇보다도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며 우리의 의견들을 한번 귀결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직의 자원봉사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원봉사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선한 일, 좋은 일, 나누는 일, 그리고 누구를 돕는 일,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좀 한번 오늘 우리의 시각들을 바꿔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자원 가운데 특별히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자원들을 자원봉사라는 프레임 안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는 관점과 그런 프레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이 과목에서 특별히 전문직 이러면은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프로페셔널의 프로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나누다라고 하는 보노라고 하는 그래서 프로보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처럼 프로보노에 즉 전문직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느냐 또 사회 활동에 어떤 기여가 요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각들을 좀 살펴보면은 바로 새로운 변화의 양상입니다. 5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가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 시각의 변화는 뭐냐? 공동체의 시민사회 형성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대단히 크게 공동체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폭넓게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재참여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의 한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로 전문화 및 체계화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전문 영역, 이건 관련 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1년에 20시간의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윤리적인 강령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 번째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전문 자원봉사의 출현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그 전문가들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전문직의 봉사 참여 확대가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운동으로 계승 발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기의 변화입니다. 이타주의에서 이제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많은 아픔의 자락들을 함께 공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서 다루었던 노멀라이제이션, 우리 삶 속이 결국은 배려와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측면하에서 사회가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요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변화되고 있고요. 더욱이 좀 더 나아간다면 보상제도 등의 편의 제공들이 이젠 이타주의, 무보수주의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개인의 성장과 사회 참여라는 측면하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책들이 우리 사회 안에 뿌리내리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직의 자원봉사란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영역 안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생 주기에 있어서 젊은 시절, 또 청소년 시절, 또는 중장년들의 또는 은퇴 이후에 사회 봉사적인 측면에서의 자원봉사의 역할이었죠. 조금 더 나아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을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활동들이 되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비영리기관이든 영리기관이든 법률적인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사회, 위원회 이런 활동 속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들이 뒷받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자원봉사나 핸즈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자원봉사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문직의 자원봉사, 그걸 우리는 프로보노라 이렇게 명칭하고요. 따라서 오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전문직의 자원봉사는 바로 프로보노 활동들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자원봉사의 브랜딩, 이런 사회 안에서의 명칭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의 자기 역할들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원봉사의 새로운 문화는 바로 전문직의 자원봉사 프로보노 활동이고요. 개인이나 기업의 전문성을 사회 변화 조직의 역량 강화 또는 과제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측면 하에서 전문직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보노 자원봉사다. 그래서 What is the 프로보노라고 하면은 글쎄 그게 과연 뭘까?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전문직의 자원봉사란 전문가들의 사회 참여, 기여도 그리고 그를 통한 변화, 좀 더 이런 넓은 의미 안에서의 구체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부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하고요.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돕는 그러한 기부 활동을 프로보노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다면 그 아이템이 중요한 거 아니고 아까 사람을 보고 한다는 말에 저희도 공감이 무척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했는데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보노를 좀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준 변리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더 감동이 있어요. 변리사님 조언을 받아서 저희 제품에 대한 보호권을 좀 설정을 했고 비슷한 제품이 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프로보노를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요. 고맙다라는 인사도 그렇고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서 회사들이 점점 커가면 그걸 보는 기쁨도 굉장히 커요. 국민대학교 테드 스퀘어에서 프로보노 오리엔테이션 매칭데이를 가졌고요. 그를 통해서 행복의 날개라는 기업과 저희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이제 3글자로 나타냈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 마케팅 이쪽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배우기도 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실현되거나 적용되긴 어렵다는 현실도 깨달은 것 같고 이 친구들이 깊이가 좀 있을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상상력도 풍부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멀리 퍼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어가는 관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편이 없잖아요, 사업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중요해요. 도움이 돼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런 좋은 인연도 계속 얻어가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직을 누구를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전문직 그러면 프로페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프로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정의를 내린다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나 직책을 이야기하죠. 전문직 이러면 희소성이 있고요. 또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습니다. 개업이 가능한 전문직을 우리는 희소성과 진입 장벽이라는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학위를 갖고 있다. 그것도 가장 학문적인 고학력자인 박사학위 또는 국가 기술 자격 또는 전문 자격제도 이런 것들을 두고 있고요.
우리 사회 안에 가운데 아무래도 전문직들이 좋은 보수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고 그리고 신뢰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에 따른 전문직 분류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조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있겠죠. 두 번째 의료인이 하면 의사,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또 약사도 이 안에 의료인으로 포함이 되고 법무 관련 전문직으로서 변리사나 법무사 그리고 공인 노무사나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가 구분이 됩니다. 회계 관련 전문직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관세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학자나 교육자로서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는 교수, 특별히 4년제 대학의 교수들이 전문직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기술 관련 전문직으로서는 기술사 또는 도선사, 건축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요즘에 국제사회 안에서의 특히 항공 분야의 전문 인력들 따라서 항공 관련 전문직의 항공기 기장이나 부기장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전문직이란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 고소득의 명예나 지위를 갖추고 있게 되고요. 학업 과정이 매우 어렵고 험난하며 희소성을 갖추는 직업들이 이 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은행에 따른 전문직의 분류 안에 들어가 있는 전문직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과 그리고 대단히 학문적으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희소성을 갖춘 직업인들에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가 활용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사회가 보다 격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문가들에게는 대단히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린우드가 Attitude of Profession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문직의 속성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직의 그 직업군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전문직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직은 체계화된 지식 기반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론, 세어리라고 하고요. 이걸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고요. 따라서 체계적인 학교 교육, 이론이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문직의 속성입니다. 이런 체계화된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제도가 바로 면허나 자격제도입니다. 의사 면허를 갖고 있고요. 약사도 약사 면허를 갖고 있고 회계사도 회계사 면허를 갖고 있죠. 조금은 상이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자격제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고 있죠. 바로 이론적인 체계하에서 사회적인 승인된 면허나 자격제도를 갖고 있다. 세 번째가 이런 이해관계자들, 즉 전문 인력들은 반드시 윤리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히포크라테스가 그 윤리강령으로 대두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전문직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구속력, 즉 대단히 윤리적인 윤리강령들을 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런 윤리강령은 결국은 사명감과 직업의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전문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죠. 바로 전문적인 문화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 그 이해 집단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의사는 의사협회, 간호사는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협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전문직의 4가지 속성 가운데 바로 전문직들이 갖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게 특권입니다. 소셜 생션이라고 하는데 아프면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병원이나 의원을 가죠. 그러면 의사를 만날 때 의사에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왜 아픈지 그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야기들을 다 해요. 열은 몇 도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아픈데 뭐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통증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삶을 모든 것들을 전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처방을 내주잖아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죠. 바로 오더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안에 보면은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기반으로 배타적인 관할 영역을 형성해서 그 영역에 대한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직업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독립적인 직업활동을 영위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직업 윤리를 토대로 자체적인 조직 체계를 형성, 독자적인 실천 관행이나 재생산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장점과 함께 또다시 동반해야 될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그걸 우린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과도한 업무 역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따른 책임들이 수반된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직업 윤리에 높은 직업 윤리를 추구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단점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의의와 기대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언어적인 표현하에서 좀 우리가 서술해 보면은 전문직 자원봉사, 이건 분명히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냐? 전문직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전문 직업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의 자원봉사 활동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 자격을 가진 자가 그의 자격이나 기술을 통해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보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나 자원봉사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 오늘의 실태입니다. 이에 대응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더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6가지 측면으로 좀 구분을 해봅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이것은 서비스의 확대와 그리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문가들이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의 주도자로서 그 이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활동력이나 설득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들, 클라이언트를 돌보려고 하면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서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이미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걸 배타적인 특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과성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다섯 번째, 기대 과정 속, 이런 계획 과정 속에서부터 전문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통해 계획팀의 일원으로 자원봉사 조종자나 관리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아픔의 자락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도우려고 할 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나 자문을 구하는데 바로 전문직 자원봉사들이 그 일에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서비스들이 보다 계획적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 효과를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교육이나 훈련에도 투입되어 이론과 실체를 통합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현장 실무에서 누구보다도 전문직들은 그들이 클라이언트를 돕는 일들 속에 누구보다도 눈높이를 잘 압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거나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좋은
슈퍼바이저로서 강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주요 원리와 특성을 좀 나눠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동영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동영상을 좀 삽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전문가 집단은 보통 자체적인 협회, 이해 집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세무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결국은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즉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역할들을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지위에 있는 인사들이 상응하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책무를 진다라는 뜻이죠. 동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인들의 기부액이 무려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가 부패해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지탱해가는 힘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몰던 1억 원 상당의 2006년형 캐딜락 DTS. 보조석 보관함에 버핏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차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낙찰금으로 거둔 수익금은 비영리 여성단체에 전달됩니다. 버핏은 해마다 점심 자선 경매를 진행해 평균 25억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최고 기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 1조 7천억 원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탁했습니다. Yeah, I'm unbelievably lucky, perhaps the luckiest person around. You know, my work is interesting.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If I'm lazy about this, maybe we won't get polio right. 프로 풋볼팀 버펄로 빌스 구단주 렐프 윌슨과 통신 상거래업 MBI 창업자 시어도어 스탠리가 각각 1조 원과 7천억 원을 내놓는 등 지난해 기업인의 기부액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왓츠앱 창업자 얀쿰은 6천억 원을 젊은 프로그래머들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던 자신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4만 개 넘는 자선재단 가운데 기업이나 가문이 설립한 재단도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하는 미국 기업가들은 사업으로 번 돈을 환원하며 사회적 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자, 두 번째 주요 원리와 특성을 살펴보면요. 기술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걸 스킬 베이스드 볼런티어라고 하는데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즉 전문직 프로보노의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그들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변리사나 법무사들이 그 자기의 특허를 배우는 그 산학 협력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 또는 이제 창업한 사회 초년생들을 충분히 어드바이스하고 또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라티노 프로보노라고 하는 것은 퍼블리국가라고 해서 공익을 위하여의 줄임말로서 자료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누구나 원하는데 사실은 일상에서는 그냥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경하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일상의 영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익을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저는 프로보노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의 일 자체도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변호사들은 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프로보노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거의 아마 드문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변호사법에 따라서 1년에 20시간을 프로보노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500시간을 했고요. 하여튼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임 변호사님 돈도 좀 버시죠.
최근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이제 시외 이동권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애인이나 뭐 휠체어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노인들이나 아니면 유모차 끌고 나온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려면 저상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에는 꽤 많이 있는데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시외 이동 수단에서는 이런 교통약자들이 이제 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고, 그래서 뭔가 이게 그런 세상에 그런 제도를 좀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보노 활동이 결국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장애인들을 만나서 일을 하고 보면 돕는 것 같지만 실은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사람을 이해하는 것, 언론을 활용하는 법, 혹은 사람들을 더 설득하는 방법, 이런 여러 면에서 사실은 좀 새로운 각성 같은 걸 제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세상이 조금씩 이렇게 결국 변화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걸려서 뭔가 작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급해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세 번째 주요 원리와 특성을 살펴보면요, 전문직이 갖는 지위 특성에 부합하는 모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 의료봉사를 나가야 된다. 의료봉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 의료진들, 또 약사, 간호사들 등 보건의료직들이 팀을 이루어야 되죠. 따라서 팀워크를 추구해야 되니까 모집 전략에서는 팀 단위로 분명히 지위 특성을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후견인의 선임에 있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전문직들이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료들을 보시면은 그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선임된 후견인들이 후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언이나 상속의 문제들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결국은 은행권과 협업하는 문제들이 대두되었죠. 최근에 그 한 모 은행이 이런 측면하에서의 모집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신탁과 청년후견 제도의 결합을 통해 치매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KB 청년후견제도 지원 신탁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치매 발병 등 후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고객이 본인의 인지 상태가 양호할 때 국민은행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추후 치매 발병 등의 사유로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치매 치료 및 요양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고객을 위해 사용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며 해지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후견 감독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후견인의 부정행위로부터 위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위탁자인 고객은 치매 발병 때 가족들이 본인을 방치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덜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네 번째,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들, 특별히 표 15-1을 살펴보면은 오늘 전문직 자원봉사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재 336쪽입니다. 오늘 이 자료는 지난 2007년도 사회복지자원 봉사 통계 연범에서 인용했고요. 특별히 미국 내셔널 앤드 커뮤니티 서비스의 자료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전문직 자원봉사자와 전문직 자원봉사자 활동 간의 부합의 정도입니다. 표 15-1의 전문직 자원봉사자 수를 살펴보면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쭉 나와지는데, 그 가운데 전문직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얼마나 했을까? 약 75만 건 가운데 한 3만 건들이
3만 명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니까 한 4% 정도 되네요. 여전히 소수자들의 참여입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참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들 그리고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일들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직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 시간과 현황입니다. 표 15-2를 살펴보면요. 336쪽 중하단 쪽에 있습니다. 전문직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 시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간들이 보면 평일날 오후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주말의 시간들 속에서 오후 시간들의 참여들이 높으네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전문직들이 자기의 활동들은 하면서 시간을 배정할 수밖에 없으니 시간대를 이렇게 한쪽으로 평일날 몰아가는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중의 활동보다는 주말 활동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 활동 가운데 오후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비워놓고 그걸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직 자원봉사자의 봉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전문직 자원봉사자가 전문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한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활동하는 영역 안에서 자기의 전문성들이 발휘되고 그게 기여할 수 있는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 봉사도 많고 재가 봉사 등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직의 자원봉사자의 봉사 영역은 전문 봉사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건 필연적인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봉사자 1인당 연간 평균 봉사시간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전문직이 약 20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이나 서비스업의 종사자들과 비슷하고요. 다른 근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성은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 때문에 이런 책임이 동반된다는 측면 하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평균 봉사시간이 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직 자원봉사자와 전문직 기술 활용 부합 정도 표 15-5를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 337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자원봉사 활동에 사용하는 비율이 최고 약 7%, 최저, 그리고 최고 한 24%. 따라서 최저의 비율은 사무나 행정직인 지원 전문가로서의 참여고 아무래도 법 관련, 아무래도 자기의 전문 영역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조직에서 좀 더 전문직 자원봉사자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제공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측면하에서 회계나 노무 문제나 또는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 하에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또 다른 활성화 방안 쪽의 한 영역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 338쪽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문 직종별 전문가 협회나 이해 집단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전문가 활동들을 협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협회의 뉴스레터나 또는 SNS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 모집에 관련된 홍보들을 하는 일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와 목적을 좀 설명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집에 있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비공식적 모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고요. 매스컴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사례나 모임을 적극 좀 소개하고 전문가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아마 전문가들의 문화로서의 자리매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융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카드가 자신이 디자인 팀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능 기부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 살펴보시면 오늘 단체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기회가 증대돼야 되겠죠. 법률, 재정 또는 경영관리, 이런 기술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활동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위원, 자문위원들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전문인들이 운영위원회 활동들을 통해서 프로보노 활동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나 강의, 치료 상담, 그리고 자선 행사 등의 기획과 역할도, 그래서 자선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겠고요. 개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 기술을 사용할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주로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산학 협력을 통하는 일들이 하나의 방법들이 되겠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이 제기된다거나 또는 노동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 행정 소송이 제기될 때는 변호사도, 법무사도, 회계사도 이런 프로보노들의 전문적인 팀 활동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편리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착한 기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착한 기술. 착한 기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프로보노 ICT 멘토링이 함께합니다. 프로보노 ICT 멘토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IT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 멘티들이 ICT 기업 전문가 멘토와 한 팀을 이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부하는 사회공헌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총 238개 팀, 921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한 점자 프린터, 24시간 독거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웹과 어플리케이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보급형 3D 스캐너, 치매 환자 기억력 유지를 위한 게임 등의 착한 기술 개발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키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보노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이나 실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갖고 있는 멘티들과 함께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기회는 이 프로젝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ICT 기술로 우리 이웃들의 소외계층과 나눔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라면 전공 불문하고 누구나 프로보노 ICT 멘토링의 멘티가 될 수 있습니다. 멘티들은 국내 유명 ICT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멘토와 함께 실무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취업,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팀은 1명의 멘토와 3명에서 5명의 멘티로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클라우드 서버와 실습 장비, 회의실과 교통비, 시제품 제작 비용은 물론 논문 게재, 특허 출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팀들에게는 프로젝트 수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기업 실무자들이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청년들과 나누는 사업이라는 것이 차별적 장점입니다. 프로보노 ICT 멘토링의 착한 기술은 개인과 가족,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소외계층인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3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도 76.5%에 달하는 등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ICT 멘토링 화이팅! 화이팅!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기술이 됩니다. 착한 기술 하나하나가 모여 더 행복하고 편리한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 착한 기술을 응원합니다. 프로보노 ICT 멘토링 사업.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제약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시간적 여유를 내기 어려운 전문직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이 직장 공간에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말이나 휴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의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업무적인 리스크들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그 자기가 쉬는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들을 완화하는 방법들이 아마 활성화 방안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죠. 전문가라고 해서 꼭 자신의 전문 분야에 국한된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훨씬 더 매력적 요소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팀 어프로치, 그래서 이렇게 집단들이 형성이 돼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전문가들 간의 그 의견들을 교환하고 또 전문가들 간의 또 이해관계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한 영역입니다.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섬에는 아무래도 이런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치료나 이런 거에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오게 되었는데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저희도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기 그냥 부모님 같은 생각도 들고 자주 참여해가지고 또 보고 싶고 또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이 또 홈리시가 보고 각각의 재능이 많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재능들을 모아서 신협 독자적으로 함께 해보자는 취지에서 프로보노 봉사단이 만들어지게 됐고, 앞으로 신협이 지역금융으로서 가야 되는 역할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만나서 인사하고 접수받고 하는 이런 작은 것들이 되게 보람되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저에게는 이게 바로 봉사가 아닌가, 제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신협이
늘 그렇잖아요. 더불어 잘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은 오늘 그러한 걸 느낄 수 있는 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인정 욕구를 좀 충족하는 방법들이 대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노인 한방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한의사가 있다. 고객들이나 환자에게 활동을 알려주기 위해 사진이나 기록 등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한테 협찬, 전문 자원봉사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전문가가 우리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사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또 자원봉사 활용기관에서 인정하는 어떤 증표를 그래서 위촉한다든지 자문위원으로 선임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레모니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전문가의 개별적인 교육 욕구에 대해 정확하게 사정한다든지 상황을 좀 파악하는 거죠.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가용 교육 분야와 내용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듯 5가지 영역 안에서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들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그걸 협업을 통해서 통합의 과정으로 충분히 우리의 지역에 있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웃들, 클라이언트들을 돕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 스스로가 문화로 형성하고 있는 귀중한 전문직 자원봉사 활동의 한 영역입니다. 자, 마지막 다음 주에는 국제자원봉사와 그리고 사회복지봉사 기관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